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지. 그치? 재산 조사를 일단 해야 돼요. 재산 조사 해가지고 추심 절차를 수립하는 게 좋은데, 재산 조사에는 두 가지가 방향이 있어. 내가 아신 기준에서 얘기해 줄게. 법률사무소 아신 기준으로. 아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 재산 조사를 하면 있어가지고, 먼저 일단은 얘가 나이가 중요하잖아. 사회 경제적 능력이 되는가,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어, 뭐 이제 신용도 조사, 신용도 조사를 하면은 대충 이제 카드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어디가 되겠다.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정도의 유추가 되겠고, 조금 더 이제 정밀로 들어간다면은 좀 이제 나이가 있고 재산이나 좀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아이들은 정밀조사 들어갑니다. 정밀조사 들어가면은 이제 갖고 있던 부동산, 전국에 이제 어디 있는 부동산이 싸그리째 나옵니다. 싸그리째 조사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추심 성공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장에 갖고 있는 재산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서 보고 일단은 기본적인 어, 신용 신용 상태는 파악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신용을 망가뜨리거든. 아예 막 신용카드 못 쓰게 망가뜨려 버려. 그렇게 해서 압박 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용도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 나 신용불량이고 막 이렇게 해. 이렇게 채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 신용 짱짱한 거야. 신용카드 쓸 수 있을 정도면 되면은 돼. 한도가 많고가 아니야. 요즘 신용카드 못 쓰면은 얘네들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 그래서 신용카드 쓸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카드 결제가 안 돼. 쪽팔린 거지. 친구들 앞에서 주변에 하다못해서 제비짓을 하려고 해도 신용카드는 갖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 들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일단 망가뜨리는 절차가 후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채권 등등 이런 거를 받아본 사례가 많은 게, 이거는 신용도보다는 정밀조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이 한 10년, 뭐 10년 되기 전에 연장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연장해야 돼요. 채권도 10년마다 판결 받았으면 10년마다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된 것도 7년, 8년, 15년, 20년 된 채권도 회수가 가능했던 이유가 정밀조사예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채무자는 채권자가 포기한 줄 알고 그냥 자기 활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 있어.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면서 어,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나 뭐 이런 게 하나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최근에도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 이번에 영끌에서 아파트 샀다고 했잖아. 어, 그것도 압류. 근데 열심히 끌어다 영끌에서 갖다 바치면 돼. 압류 이렇게. 어, 경매까지는 절차를 진행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은 은행에서 140% 정도, 130%, 1금융원 130% 정도 과하게 근저당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음, 얼마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이자 내고 갚아라. 음,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채권만 계속 유지를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자, 그때 당시 이자가 20%였으니까 20%연 이자 다 포함해가지고 가는 건데, 압류권자 딱 압류해놓고 얘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진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너 그냥 인간 망해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단 예로 상속받은 것도 있더라고. 상속받은 것도 해서 압류, 경매 때려버리고, 완전히 어, 신용 망가져 있어. 정상적을 못해. 돈 갚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중간에 얘가 지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실관계만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그건 이제 형사 고발 쪽으로 가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시효를 놓치지 않고 판결 받았다고 해서 시효가 중지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시효는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중지를 계속 시켜 놔야 돼. 10년마다 한 번씩. 근데 공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공증은요. 무슨 공증이냐에 따라서 3년, 5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 갖고 있는 사람은 판결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추심을 하면 돼요. 이거 추심은 다른 게 아니야. 관리야. 당장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많은 부분을 질문하는데 채무자는 뭐뭐 하고요. 뭐 채무자 뭐 하는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예, 조사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알지. 그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정말 멍청한 질문이에요.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뭘까?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신에서 추심, 뭐 조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분은 제가 연락처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신의 대표 변호사가 또 제 아내이기 때문에 잘해줄 거예요 아마. 어차피 조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어, 변호사 의견이 별로 필요가 안 해. 그냥 딱 보면은 딱 나와 있는 그대로 보내주니까 그거 보면은 그냥 대충 알죠. 그리고 코멘트 뭐 오래 걸릴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당장 진행해도 실익이 있을 것 같다. 등등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수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건 바이 건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정말 신용정보회사들 많이 채권을 맡기는데 제가 신용정보회사 부장으로 있어 봐서 잘 아는데 어, 잘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직원들이 왔다가 야 해먹었다 그러면 딴 데 가고 이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흠이에요. 어, 그리고 신용정보사에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데 맡기게 돼.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지 말라고 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쓸데없는 걸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조금 그런 데는 추천하기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하고 코멘트 해서 보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게 포괄적으로 관리가 힘들다 하면은 관리를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관리를 당장에 그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거는 관리를 이관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판결문 본인이 다 챙겨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채권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